쌀 전업농이 2018년산부터 적용할 쌀 목표 가격으로 24만 5천 원을 제시하고 한농연이 농업예산의 증액을 촉구하는 등 농민단체들의 쌀 목표 가격 인상과 농업예산 확대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식품을 소량으로 구매하거나 간편식으로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 소비 패턴도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나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바나나 재배에 뛰어드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산 바나나가 외국산보다 신선하게 유통이 가능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산소 주변 잡초와 잡목을 대신 제거해주는 벌초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단체들의 쌀 목표 가격 인상과 농업예산 확대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쌀 목표 가격으로 24만 5천 원을 제시했고 한농연은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었다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강원 양양에서 제6회 전국 회원대회를 열고 2018년산부터 적용할 쌀 목표 가격으로 80kg 기준 24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18만 8천 원인 쌀 목표 가격을 쌀농가의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는 겁니다. 김광섭 쌀전업농 회장은 합당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려면 정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쌀전업농은 이번 대회에서 대북 쌀 지원 50만 톤 성사, 우선 지급금 제도 철폐, 쌀 의무 자조금 도입, 쌀값 통계 단위 변경 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또한 30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제16회 한농연 전국대회를 열고 10대 긴급 요구사항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농연 역시 쌀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대 요구사항으로 농업예산 증액, 농업 분야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고향세 도입 등을 밝혔습니다. 한농연은 특히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했지만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 증가에 그쳤다면서 농업 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농식품의 소비 패턴 역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량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왕이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8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온라인 농식품 구매액이 354% 급증했고 가정 간편식 시장은 2011년 8천억 원에서 2017년 3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치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농식품을 구매할 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그중에서도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과 같은 가정 간편식 형태로 소비되는 농식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빠서 밥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3분이면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으니까 맛도 있잖아요. 도시가구의 가계부에서 엄선한 연례 품목의 구매 동향도 살펴보면 주식인 쌀 구입액과 구입 빈도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즉석밥 시장은 2012년 1,661억 원에서 2017년 3,643억 원으로 연평균 17%씩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 과일과 채소류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입 과일의 전체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현미와 같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하고 국내에서도 아열대 과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재배 기술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나나가 국내산과 외국산 과일을 통틀어 주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품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바나나의 인기가 높아지자 국내에서도 바나나 재배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 신선 과일 중에 매출 1위를 차지한 품목이 바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국내에 반입된 바나나는 43만 7,380톤. 이는 그동안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2012년에 36만 7,673톤보다 19%가량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과일 중 유일하게 1,000억 원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는 품목으로 오렌지와 포도, 파인애플 등의 판매액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수입 바나나는 유통 소요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통 시간이 짧고 신선한 국산 바나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바나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바나나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후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바나나 재배 여건도 갖춰지고 있고 외국산과 다르게 수확한 뒤 별도의 검역 절차가 필요 없는 데다 배송 거리도 짧아 고품질의 바나나를 소비자에게 즉시 제공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산소가 사는 곳에서 멀리 있거나 벌초 작업에 서툰 사람들에겐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벌초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소 주변 잡초와 잡목을 제거해주고 잔디 깎기와 진입로 정비 작업 등을 해주는 벌초 대행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50기도 받아가지고 한 200여 기 하려고. 전에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마을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같이 작업을 해주고서 이제 명절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분들이 연세가 좀 많이 드시고 이제 그러니까 일하기가 힘드시니까 저희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에다가 이제 많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벌초 대행 서비스의 가격은 보통 한 기당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벌초 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산소가 있는 지역의 운영기관으로 연락하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벌초를 가야 할 경우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초기 사전 점검은 필수. 말벌이나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보호장구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벌초를 하다가 피부를 베었을 땐 상처 부위를 압박해 지혈해야 하며 벌에 쏘였을 땐 손톱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침을 긁으면서 제거합니다. 뱀에 물렸을 땐 물린 부위를 물과 비누로 씻고 해당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한 다음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도 원주축협의 조사료 수확 대행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옥수수와 같은 사료 작물을 심어놓기만 하면 조합이 수확해서 본포 사일리지로 만들어주는 건데 농가들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재단이 미래의 농촌정주 장학생 제도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농고생 200명에게는 연간 100만 원, 농대생에게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생에게도 연 300만 원을 학업 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울 원자력본부와 울산 울주 청량농협이 2018년산 청량 양파 사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 판로가 막힌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기업체와 농협이 힘을 모은 겁니다. 전북 남원농협이 배추모 7,300상자를 모든 조합원에게 무상 공급했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조합원들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최상구 농민신문 논설위원회 뉴스 논평이 이어집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8월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7%나 늘어났습니다. 확장적 재정 편성 방침에 따라 10% 가까이나 증가한 슈퍼 예산입니다. 반면 농업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14조 6,4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 늘어났는 데 그쳤고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4%에서 내년엔 3.1%로 축소됩니다. 농업 예산을 홀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쌀값 회복으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5,025억 원 줄여 다른 농정 분야에 투입한 만큼 실제로는 6,500억 원이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상복구에 불과합니다. 애초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늘릴 때 농정 분야의 다른 예산을 줄여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활력 예산안이라며 이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더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더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 예산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활력을 더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올해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득이 상위 20%인 가구와 하위 20%인 가구의 소득 격차가 5.2배로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원인과 대책을 찾느라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대책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럼 농촌 사정은 어떨까요? 농촌에선 이미 2016년 기준으로 농가 간 소득 격차가 11.3배에 달했습니다. 도시보다 소득 격차가 2배 이상 더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요즘 농촌은 올 초부터 계속된 자연재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상이 상시화하면서 이에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내년 예산안에 재해, 재난안전망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재해 대책비는 올해보다 78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배수 개선 사업비와 농촌용수 개발 사업비는 오히려 345억 원과 437억 원이 줄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 구호 따로, 현실 따로가 된 것입니다.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예산 당국과 국회가 농업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